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나라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이 직원 최대 10만 명을 줄이고 독일 내 공장 4곳의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현실이 되면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도대체 독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독일 경제는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에도 뒷걸음질, 2025년엔 겨우 0.2% 회복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3년 연속 제로 성장, 전쟁 이후 독일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화학산업 가동률은 70% 수준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이고 올해 들어서도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유럽의 성장 엔진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독일이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너무 오래 성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공 공식은 3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 값싼 에너지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포기하면서 그 빈자리를 값싼 러시아 가스로 채웠죠. 이 저렴한 에너지가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가스관이 끊기자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기둥,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사주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 고객이 이제 최대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중국은 같은 품목을 직접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독일과 싸우고 있고 BYD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독일 자동차의 안방인 유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엔 BMW와 벤츠가 판매량 기준 세계 10대 업체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가장 뼈아픕니다. 바로 독일 자신의 심리입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변화가 더 두렵게 느껴지는 심리죠. 유럽연합이 러시아 의존을 줄이라고 경고했지만 독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통했던 공식을 왜 바꾸겠어요? 여기에 매몰 비용의 한정까지 겹칩니다. 내연기관에 쌓아온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아까워서 전기차 전환의 결단이 늦어진 겁니다. 성공의 기억이 크면 클수록 방향을 트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벤츠가 왜 무너지는지 다뤘는데요. 사실 벤츠는 증상일 뿐입니다. 병은 독일이라는 나라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 살고 중국 의존도가 높고 주력 산업이 자동차인 나라. 국책 연구기관들도 공식적으로 지적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의존도, 인구 구조까지 독일과 닮은 꼴이라고요. 독일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태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 구조입니다. 값싼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전기요금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대중국 의존도입니다. 최대 고객은 언제든 최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력 산업의 전환 속도입니다. 잘 나가는 산업일수록 변화가 늦습니다.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든 돈의 심리를 쉽고 깊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